8단지는 발코니가 상대적으로 크네요. 그 다음에 침시 3 같은 경우는 14단지가 크고요. 고덕강의 공공주택지구 8단지, 14단지가 청약에 들어갑니다. 이번 청약은 8단지 아니면 14단지 중 한 곳을 청약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단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뒤로는 하천이 있는 8단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8월에 개통되는 5호선 연장 강일역이 있는 14단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남서향이 많은 8단지, 상대적으로 남동향이 많은 14단지. 각각의 장점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8단지랑 14단지를 비교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를 한번 볼까요? SH공사죠. 그래서 공공주택지구고요. 8단지, 14단지를 937세대 분양을 한다고 하네요. 8단지는 강일동 지역에, 14단지는 상일동 지역에 속해 있죠.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요. 차순위로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2년 미만이든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를 하게 되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떨어질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자, 그리고 꼭 숙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고덕항의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은 투기 가열지구라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기간은 5년이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0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전매 금지예요. 두 번째로 최초 입주 가능일 2021년 2월 15일 그날로부터 5년 동안은 꼭 거주를 해야 된다.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입주일날 전세 놓고 나는 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거주를 해야 되고 10년 동안 전매는 금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치를 한번 봐야 되겠죠. 고덕강일 8단지는 이쪽에 있고요. 고덕강일 14단지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강일역은 2020년 8월 달에 개통이 되죠. 그래서 이 강일역과 가까운 곳은 14단지고요. 그 강일역과는 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리를 한번 재보면 강일역과 14단지는 약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되네요. 자, 8단지는 직선거리로 한 1.5k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멀다. 개발 계획으로 해가지고 미사 연장이라고 9호선이 나오는데 강일역이 생기면 8단지도 가까워지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9호선 4단계 연장 나옵니다. 자, 2022년 착공해서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완공되는 데가 고덕강일 1지구까지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여기까지 완공을 하고요. 여기가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로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결국엔 이 강일역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뭐 개발 계획으로는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올해 개통이 되는 강일역에 비해서 요거는 언제 될지 모른다. 요거는 확정 이제 8월에 개통이 되고요. 요거는 향후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하나씩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8단지 나오고 14단지 나옵니다. 8단지는 한강이 가까운 것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14단지는 이쪽에 이제 강일역에 들어서서 가깝다, 좋다라고 할 수 있죠. 8단지랑 14단지의 이름도 정해졌습니다. 8단지는 강동 리버스트고요. 14단지는 강동 리엠파크라고 정해질 예정이랍니다. 시공업체가 다르죠. 8단지는 대보건설이고요. 14단지는 대우조선해양건설입니다. 자, 2019년 시공능력 순위 토건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시공 능력 순위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 대보건설이 51위. 그렇다면 대우는 75위네요. 대우조선해양건설. 그래서 시공 능력으로 따졌을 땐 대보건설 윈. 자, 그리고 주택 건설 현황을 보면 자, 8단지는 526세대를 하고요. 14단지는 411세대를 해서 상대적으로 8단지가 115세대를 더 많이 분양하네요.
자, 위치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고덕 강일지구 8단지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14단지는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강일역은 여기 있다. 자, 강일역은 이렇게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일역과 가까운 곳은 14단지다. 역세권 14단지 윈. 8단지에 이제 조감도도 나와 있죠. 대략적으로 판상향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8단지고요. 자, 밑으로 내리면 여기엔 이제 14단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되게 헷갈리게 해놨죠. 보시면 여기 N 북쪽에 뭐 이렇게 밑으로 가 있는데 이거 보려면 이렇게 고개 돌려서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북쪽을 위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8단지는 그래서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햇빛이 보일 수 있게 북서향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14단지는 여기도 이제 북쪽으로 돼 있는데 북동향입니다. 북동향인데 약간 동쪽으로 가까운 북동향입니다. 14단지는 좀 심플하게 뭐 일자로 이렇게 판상형 구조로 해서 이렇게 돼 있지만 그에 반해서 8단지는 기역자, 니은자로 돼 있게 다채롭게 좀 모양이 나와 있네요. 이건 일자같이 나와 있고요. 나는 아침에 햇살을 더 만끽하고 싶다. 그러면 북동향인 14단지가 좋고요. 그다음에 나는 저녁에 이제 지는 애들을 좀 노을 같은 걸 잘 보고 싶다. 그러면 북서향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분양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8단지는 49제곱미터가 4억 920, 4억 1000 정도 되고요. 59제곱미터는 4억 9410만원. 그리고 이제 14단지는 49제곱미터가 4억 1600, 그 다음에 59제곱미터는 5억 1000. 그래서 8단지에 비해 14단지가 뭐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약간 더 비싸다. 강일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24평형이 7억 2천, 7억 4천까지 찍었는데 지금 분양하는 8단지 같은 경우는 26평이 평수는 더 큰데 4.9억, 14단지 같은 경우는 26평이 5.1억이라 주변 시세 대비 1, 2억 정도 싸다. 인근 상권도 한번 보여야 되겠죠. 자, 여기가 8단지고요. 근린 생활 용지가 바로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뭐 아이메디컬, 뭐 성산타워 해가지고 유치원 용지도 이렇게 있어서 상권 자체로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상권이라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14단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14단지인데 상권은 약간 떨어져 있는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학교도 어디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8단지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요. 14단지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둘 다 뭐 일단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어느 위치에 있냐, 뭐 강비초중 있고요. 14단지는 강현초등학교, 강현중학교 있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8단지가 여기 있으면 강비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한 뭐 300m 정도 되겠네요. 350m. 자, 14단지는 강현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한 330m 비슷합니다. 8단지랑. 하지만 중학교가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죠. 직선거리를 따졌을 때 한 500m, 640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는 비슷하지만 중학교는 14단지가 좀 더 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소음도 한번 알아볼까요? 8단지 자체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랑 올림픽대로랑 약간 거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끄러울 것 같진 않지만 방음벽을 이제 설치해 준다고 하네요. 8단지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14단지는 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랑 접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도 방음벽을 이쪽에 설치해 준다고 하니까요. 소음이 얼마큼 차단될지는 뭐 일단 대봐야 알겠죠. 평면도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지 49A랑 14단지 49A랑 비교해 볼게요. 177세대고요. 206세대입니다. 자, 왼쪽이 8단지고요. 오른쪽이 14단지고요. 보시면 두 개 이제 3370, 3370이 같아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자로 재가지고 똑같이 맞췄어요. 자, 8단지가 길이는 더 짧은 대신 폭이 약간 더 넓습니다. 14단지는 길이가 약간 더 긴 대신 한 50cm 길고요. 40cm 정도 여기가 짧아요. 그래서 대충 이런 모습이다. 자, 욕실은 크기는 비슷한 것 같고, 자,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나요? 현관이나 다용도실이랑 봤을 때 발코니 부분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구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9B도 있는데 요거 뭐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냥 한번 보세요. 이 발코니가 좀 더 튀어나온 게 이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죠. 8단지, 14단지, 59A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크기를 거의 맞춰가지고 보면은 특징적인 게 뭐 이렇게 거울로 보듯이 데칼코마니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네요. 8단지는 발코니가 상대적으로 크네요. 그 다음에 침실 3 같은 경우는 14단지가 크고요. 침실 1 같은 경우는 14단지가 크고요. 거실 크기는 3720으로 해가지고 똑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59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다르네요. 뭐 여기 빨간 점선 부분을 확장한 부분이고요. B 타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4단지가 좀 더 이제 8단지에 비해서 길쭉하게 좀 길게 돼 있죠. 발코니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뭐 여기 발코니 요 정도, 발코니 한 요 정도고요. 주방이나 식당은 상대적으로 14단지가 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8단지는 한 요 정도 되는데 8단지는 욕실이 이쪽에 붙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랑 가깝게 이쪽에 붙어 있으면 14단지는 욕실이 이쪽에 있고 침실에서 이렇게 이쪽 침실에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주방을 좀 더 넓게 쓰고 싶다. 그럼 14단지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주방은 좀 조금 하나 거실을 넓게 쓰고 싶다. 그러면 8단지가 더 적합한 듯 합니다. 8단지, 14단지 마감 자재 목록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찬찬히 봤는데 거의 비슷한데 현관 일괄 소등 스위치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현관에서 이거 끄면은 불 다 꺼지는 거. 이게 일괄 소등 스위치죠. 8단지에 59제곱미터는 적용이 돼 있고요. 하지만 14단지는 뭐 59나 49나 다 미설치돼 있다. 뭐 이 정도 차이? 주방 가구 문짝이 요 8단지는 ASA 마감 경면 LPM 마감, 14단지는 PET 페트 마감 돼 있습니다. 두 개가 뭐가 좋고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재료는 다르다. 뭐 요 정도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뭐 다른 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강변이 좋다. 그러면 8단지. 나는 역세권이 좋다. 그럼 14단지. 나는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청약 물량이 많은 곳을 선호한다면 8단지. 그 반대면 14단지. 내가 남서향을 선호한다 8단지. 내가 남동향을 선호한다 14단지. 학교와 상권이 가까운 곳을 원한다 8단지. 중학교가 좀 멀고 상권거리가 약간 있더라도 괜찮다 14단지. 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선호하신 단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4단지가 경쟁률이 좀 더 셀 듯 합니다. 자, 또 말씀드리지만 8단지, 14단지 둘 다 신청할 수 없고요. 남편 8단지, 와이프 14단지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 분양, 일반 분양만 두 군데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결론은 당신이 선택한 집이 최고로 좋은 집이다.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